밥과 김치는 가장 소박한 끼니이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연회에서도 빠질 수 없는 반찬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김치는 계층과 지역을 떠나 식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며 해마다 11월이 되면 꽃동네는 김장축제로 들썩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꽃동네 봉사자, 수도자, 종사자들은 김장 담그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작은 언덕처럼 쌓여있는 배추의 양에 짐짓 놀라기도 하지만 한 포기 한 포기 분주히 손을 놀려 정성 들여 다듬고 절이다 보면 어느새 배추 언덕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쌀쌀했던 아침 공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금세 훈훈해지고 알맞게 절인 배추에 가진 양념으로 버무린 소를 꼼꼼히 채워 넣다 보면 어느덧 속을 가득 채운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서툰 솜씨로 김장을 담그느라 온몸은 양념범벅이 되기도 하지만 마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담그고 나누는 김장 문화의 현장을 체험하는 자리였기에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김장하는 김치를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네 학교에서 다양한 수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SK텔레콤이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공동으로 지난달 31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9 SK텔레콤 장애인 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SK텔레콤이 1999년부터 20년째 매년 장애 청소년들의 ICT 역량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전국 특수학교 30개 팀 112명이 스마트카 경기와 알버트 경기 등의 총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5G와 인공지능 등 변화된 ICT 환경과 코딩이 강화되는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해 알버트에 기반한 코딩 종목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이날 꽃동네 학교에서는 김민기 학생과 강경민 학생이 출전하여 김민기 학생이 알버트 장애물 경기대회 종목에서 1초 차이로 본선 1위의 대상의 타이틀을 획득하여 참가 선수들 중 최연소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승을 한 김민기 학생은 학교에서 참여한 행복 코딩 스쿨 수업이 이번 대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관심도 많아져 우승을 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최영민 학생이 2019 제17회 전국 장애 청소년 미술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평소 입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모든 생활을 해오던 꽃동네 학교 지체장애 1급인 최영민 학생은 난 꿈이 있어라는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지체장애의 학생이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중심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주위 관객들의 시선과 표정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활의 의지를 드러내고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많은 참가자들 속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동네 학교 정선순 교사가 지난 11월 8일 2019 삼성 스마트스쿨 공모전 미래교사상 시상을 위한 2019 삼성 투마로우 스토리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2019 삼성 스마트스쿨 공모전은 스마트스쿨을 활용한 우수 교수학법 방법 개발 혹은 교육혁신 사례 발굴을 통해 스마트 교육의 효과를 확산하고 기존 지원 기관의 지속적인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꽃동네 학교 교사이자 예수의 꽃동네 자매의 정선순 수녀는 장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IT 교육을 위해 관련 각종 대회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 다양한 상을 수상한 바 삼성 스마트스쿨에 최종 선정되어 첨단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스쿨을 지원받았고 삼성 스마트스쿨 인지향상 수업 시범 기관 학교 담당 교사로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꽃동네 학교 김창희 교장은 앞으로 장애 학생들의 꿈을 찾고 코딩, ICT 등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뤄낸 꽃동네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음성군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8개 유관기관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음성군은 29일 꽃동네 예수성심 대성당에서 음성소방서, 음성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사 및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긴장감으로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기관에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훈련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훈련으로 음성군은 국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 적용, 재난관리 책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청주 아트홀에서 개최된 충북 꿈나무 예술제에서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인 요셉의 집 아이들이 대상을 수상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린이가 꿈꾸고 사랑받는 세상을 위한 제13회 충북 꿈나무 예술제가 작년에 이어 청주 아트홀에서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예술과 재능의 길을 펼치는 11개의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요셉의 집 아이들 16명은 작년의 멋진 탭댄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열을 살린 부채춤을 준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안무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가능한 무대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교중미사에서는 요셉의 집 아이들로 이루어진 복사단이 트로피를 들고 입장하여 꽃동네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미사 후에는 충북 꿈나무 예술제에서 선보인 부채춤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음악이 고조될수록 미소가 번지며 관객들의 박수호응에 아이들의 표정에도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꿈나무 예술제로 인해 아이들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인 요셉의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꽃동네 요셉의 집에 맡겨진 아동들에게 그룹홈 형태의 가정생활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시설에는 미취학 아동 12명, 초등 37명, 중등 10명, 고등 10명, 대학생 1명, 기타 1명, 총 7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의 후원을 위한 디딤 씨앗 통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만 18세가 되어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 독립하게 될 때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이 되는 종잣돈을 준비해주는 저축으로 아동 통장에 여러 명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월 4만 원 한도의 같은 금액을 저축해주기 때문에 후원금이 곱절이 되어 아동에게 돌아갑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시설을 퇴소하여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아동들의 자립지원입니다.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희망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서강대 전 총장이자 예수의 회원이었던 박홍 루카 신부가 지난 11월 9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1941년 대구 출생으로 1960년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1969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영성신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다양한 사목활동을 펼쳐가면서 강직한 성격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때로는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사랑하고 인성교육과 베푸는 삶, 그리고 늘 옳은 일을 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올곧은 가치관이 있었기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에 여러 번 봉착하면서도 성직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수호자로서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의 한국 강구는 이날 마포구 예수의 센터 성당에서 유족과 성직자, 일반 신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홍 신부의 영결 미사를 거행하고 고인의 유해는 용인 성직자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애가 이제는 하느님 품 안의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집에 돌아가면 내 이웃과 형제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이 평화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누십시오.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주님을 참미 감사하는 뜻으로 제가 하모니카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주님을 노래 지난 20일 꽃동네 영원한 버시자 은인이신 고 김대군 신비의 3주기를 맞이하여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 김수환 추기경 기념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김대군 파트리시오 신부는 1940년 7월 황해도 출생하여 1963년 12월 사제품을 받고 군종 신부와 성신고등학교 교사, 교구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7년 5월 카톨릭대 성모병원 격리처장으로 의료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뒤 1983년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에 취임한 이래 10년여간 헌신했습니다. 꽃동네와 김대군 신부와의 인연은 1988년 꽃동네 가족들을 위한 인국자애병원이 준공되었을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병원에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 및 의료진을 당시 가톨릭 중앙의료원장이었던 김대군 신부의 도움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3옥 일선에서 물러난 김 신부는 지병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꽃동네 수도자들을 위해 고해 사제로서 매달 가평 꽃동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전 10시 반 묘지를 방문하여 함께 연도를 바치고 이어 시작된 추모 미사에서는 예수의 꽃동네 형제 손동균 마테오 신부가 집전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꽃동네 가족들과 수도자들이 가평과 음성에서 함께하여 80여 명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고 김대군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 가족들이 최근 열린 2019 장애인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장려상과 특선의 영예를 거머쥐며 한껏 기량을 뽐냈습니다. 기쁜 우리 복지관이 주관한 2019 장애인 미술공모전에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 생활인 김재호 씨가 대상을, 정철, 박정민 씨가 장려상을, 특선의 홍성림, 홍성기 씨가 각각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은 미술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미술방과 색칠 공부, 캘리그라피 등의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에코백, 카드 등의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가평 꽃동네에 기부하는 등의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 미술방은 전문가들이 재능을 기부하여 가족들의 꾸준한 창작 활동을 돕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하는 가족들은 미술방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예술적 역량을 자유롭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의 진천화량관에서 충북도 사회복지회와 함께 제1회 생거 진천 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천군이 주최하고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박람회에는 꽃동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아이들이 부스를 운영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생거 진천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룹홈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 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복지제도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착안하여 한 명의 관리인들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또 하나의 집이 되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꽃동네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은 꿈의 집과 빛의 집이라 불리며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8명이 2명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홈은 별개의 시설로 운영되며 최종 목적은 자립과 사회적인 통합입니다. 전문 지도교사는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습득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꽃동네 가족들도 이에 따라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사회 적응 훈련인 장보기, 버스 타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은행 가기를 비롯하여 동아리 활동, 영화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룬 제1회 생거 진천 복지 박람회에서는 충북도와 진천군 사회복지기관 단체가 시각장애인 체험, 치매 인지 검사 등 38개의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해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플리마켓, 북한 음식 체험관도 운영해 다양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꽃동네 꿈의 집과 빛의 집 아이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득한 자신의 삶을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하며 무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멋진 하와이안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룹홈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입니다.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이날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그대로 간직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참다운 임금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왕관은 가시관이었으며 그분의 어의는 알몸이었습니다. 이렇게 푹 내려오시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조물이 그분을 주님이라 외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